요즘 그래서 막 채용 공고 이런 거 보면 데이터 드리븐 사고방식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야놀자에서 프로모션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보니까 횟수가 많이 지났더라고요. 8년 차네요. 저는 이제 회사를 2개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첫 회사가 제주항공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놀자로 됐는데, 그 야놀자로 딱 오게 된 시점이 여러분도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케팅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고객 접점에 있는 정말 다양한 그런 분야의 그런 마케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는 이제 가장 편한 FC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LMS를 날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케팅에 속하게 되고요. 밖에 보시면 뭐 팝업 스토어 같이 그런 오프라인에서 뭔가 행사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한 단락이죠. 그 앱이나 온라인 내에서 이벤트를 운영하고 이벤트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팬데믹 시절에 이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절 때 다들 이 마케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은 이 거리두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나가서 놀아라, 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 막 활발하게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약간 자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시절에 마케팅 활동을 멈추면 안 되니까 머리를 짜내서 인스타그램 방탈출이라는 그런 스킴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놀자 안에 데일리 호텔이라는 앱을 또 운영을 합니다. 데일리 호텔 이름 자체가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벌어지는 미스테리, 뭐 추리극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막 탈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인스타 속에서 막 이제 퀴즈를 찾고 퀴즈를 이제 정답을 맞추시면은 마지막 퀴즈 정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퀴즈를 맞추신 분한테 경품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노셔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못 노시니까 인스타 안에서 이제 그래도 재미나게 노셔라 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야놀자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재택근무를 하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울 외곽에서 저는 살고 있거든요. 야놀자 본사는 대치동에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 9호선 지옥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좋다. 재택근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항공이나 숙박이나 다 여행이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주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 항공사에서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집중하는 반면에,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들어가는 경험이 아니라 호텔을 예약할 때 예약하기까지의 그 앱 내에서의 활동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항공사에 있을 때는 그런 IT적인 부분, 뭐 개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야놀자는 이런 개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마케터로서의 뭐 크리에이티브 능력, 뭐 정리하는 능력,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 소양이라고 느끼는 거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이제 이런 팜플렛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서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부터 해서 왜 디자인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글자는 왜 저렇게 넣었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씩 보는 그런 호기심들이 있었거든요. 궁금증이 있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뭐 홍대나 성수나 이런 데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달려있는 뭐 카페라든지 거기에 달려있는 뭔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차용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런 식으로 좀 호기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케터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아무래도 호기심이지 않을까. 그만큼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디자인이잖아요. 저 뭐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그 카페 그런 컵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주의 깊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심플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이거 눈에 띄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소양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미리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자인 역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놀려고 합니다. 네, 많이 놀려고 하고, 좀 여가 시간이 있으면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구글링이라든지 아니면 핀터레스트에다가 상대방 프로모션 쳐가지고 프로모션들 막 다 흡수하고 이벤트 뭐 하는지 다 보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케팅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 따라하면서 트렌드를 함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실력도 늘 수 있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 많이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마케팅,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마케팅이라는 것이 전체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다른 부서랑도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M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흡사, 사업을 할 때도 좀 약간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약간 이제 세미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타 부서와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 하다가 나가서 사업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타 부서 사람들은 좀 많이 안 하는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사업적인 좀 능력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뭔가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지칠 틈도 없고, 계속 새로운 걸 좀 시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없고요. 매너리즘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과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뭔가 업무가 지루해. 업무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 내 업무가 좀 어필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프로모션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이제 정반대의 그런 느낌이 있죠. 항상 결과치가 보이고 긴장을 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전혀 없다. 생길 틈이 없다.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3단계입니다. 기획 단계가 있고요. 그 기획이 돼서 라이브를 시키잖아요. 오픈을 하면은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운영이 끝나요? 그러면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획 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들한테 내가 얼마 쓸 테니까, 마케팅 비용 얼마 쓸 테니까 얼마 벌어올게 라고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이제 기획 단계고, 운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아무런 오류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이슈 없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운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다 끝나고 나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얼마 벌어온다고 했는데 얼마 벌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 측정해서 이제 보고하는 과정이 이제 결과 측정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있고요. 짧게 단타로 기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이 딱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획을 할 때는 어떤 타겟이 우리 이벤트를 볼 것인가 하고 이제 타겟 오디언스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아이디에이션 회의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마케팅 프로모션을 기획을 할 때 시간을 2주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로 단타로 해결해야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벤치마킹 기술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좋았던 부분 빼오고, 이 부분 좋았던 부분 빼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우리만의 이벤트를 딱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잘 읽는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크리에이티브 실력이 되게 좋다라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아까 딱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얼마 벌어올 테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 벌어온다라는 것도 수치잖아요. 근데 얼마 쓰겠다라는 것도 수치잖아요. 그래서 수치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막 채용 공고 이런 거 보면 데이터 드리븐 사고방식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사실상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와라 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창하게 만들면 좋기는 하죠. 네, 내가 공모전 막 몇 개 수상했다, 인턴 이거 했다, 프로젝트 이런 거 했다, 동아리에서 이런 거 했다, 다 들어가면 다 익선입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중점으로 둬야 될 사항은 작은 것들이라도 좀 크게 인사이트를 받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넣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내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블로그,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네, 뭐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숫자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내가 콘텐츠를 기획해서 올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몇 명이 유입이 됐는지,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형태를 바꿔봤는데 몇 프로의 수치가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단하다. 네. 뭔가 이제 공모전 100개 땄어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런 작은 것에서 큰 인사이트를 봤다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실용적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인턴 경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수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들 힐끔끔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인턴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인턴 경험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디로라도 좀 가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턴 되게 힘들잖아요. 인턴 경험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하나 올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뭐 유튜브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SEO라고 하죠. 거기에 뭐 키워드를 어떻게 잡고 검색어를 어떻게 잡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블로그 잘 운영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거기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보다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턴 경험 한 번 한 것보다도 그냥 이제 면접 때 가가지고 저는 블로그 마케팅의 SEO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 블로그의 수치를 뭐 600% 올렸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턴에서 가벼운 그런 실무 같은 거 한 것보다 이 친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마케터로서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능력 중에 가장 또 어려운 말로 셀프 서빙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능력치를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야누자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놀면서 일해라. 놀 때 제대로 놀고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해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뭐 숙소를 하나 배정을 해줘요. 그럼 뭐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야. 바다를 보면서 노트북 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근데 막상 갔다 오신 분들은 바다를 볼 새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많은 복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워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재택근무, 야누자 포인트를 1년에 한 1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보통 생색내기로 써요. 그래서 엄마, 우리 엄마들 이렇게 보내줄 때, 친구들 보내줄 때 생색내기로 내가 쓴 척하면서 사실 항공권은 대신 못 끊어주거든요. 근데 야누자 포인트는 대신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색내기로 아주 좋습니다.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전 회사는 약간 이제 대기업의 스타일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전 회사는 조직에 잘 융화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누자 같은 그런 스타트업은 능력 중심으로 더 많이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쪽으로 나간다
IT 기업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 개 마련해 두는 그런 다능인이라고 하죠. 다능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터로서 살고자 한다는 방향성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준비하시면은 그만큼 성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사 최선을 다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